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라면 어떨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인간이 가상현실 속에 갇혀 있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주인공 네오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내가 느끼는 감각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결국 그는 진짜 세계로 깨어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영화 속 설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 이 질문에 과학보다 먼저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17세기 유럽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전쟁, 종교 갈등, 과학혁명. 세상은 말 그대로 혼란의 한복판이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말만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했어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찾을 수 없을까? 하늘이 움직이는 이유를 신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데카르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자. 단,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방법적 회의입니다. 감각도 경험도 책도 다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심해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키토 이고삼. 생각하는 나, 즉 이성적 자아만이 절대적인 출발점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철학이 다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은 명확하고 확실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멀리 있는 배를 볼 때 작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 배의 크기가 작아진 건 아니잖아요. 감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감각보다 이성이 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로크는 인간 정신을 하얀 종이라고 했지만 데카르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의 개념이나 수학적 진리, 공간 감각 같은 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알게 된다고 말했죠. 이런 생각을 선천적 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경험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별되는 이성적 사고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납득할 수 있어야 진리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이기도 했죠. 우리가 배우는 좌표 평면, 그거 만든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철학도 수학처럼 명확한 규칙과 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의 순서를 제시했죠. 1. 확실한 것만 받아들일 것. 2.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부분으로 나눌 것. 3. 쉬운 것부터 차례로 해결할 것. 4. 전체를 다시 점검할 것. 이런 사유방식은 후대의 과학자들, 특히 뉴턴 같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 설명한 그의 심신이원론은 그럼 생각은 어떻게 몸을 움직이나? 몸이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만들까요? 같은 수많은 반론을 낳았습니다. 또 선천적 관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후에 로크와 흉 같은 경험론자들이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반박했죠.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는 결국 자기가 살던 세상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찾죠. 그 시작은 의심이었습니다.
데카르트도 똑같았어요. 모든 걸 의심해도 의심하는 나 자신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작은 명제 하나로 그는 근대 철학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을 의심하고 확실한 진리를 찾으려 할 때마다 어딘가에선 데카르트가 조용히 속삭일지도 몰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첫째,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를 통해 절대 확실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둘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 이성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그는 선천적 관념과 이성 중심 사유를 강조하며 경험론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넷째, 수학적 방법으로 철학과 과학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되 자신의 이성은 믿었던 사람, 르네 데카르트.